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세계 엑스포 유치 도시 결정을 위한 투표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록적인 양자 정상회담 릴레이를 통해 유치 전에 총력을 쏟고 있고, 정부는 기업, 시민들과 함께 민관 합동 TF를 파리 현지에 뿌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중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산 엑스포 유치 특집으로 꾸며드리겠는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전후한 9월 한 달간 무려 60개국 정상들과 릴레이 양자 개별 회담을 갖고 엑스포 유치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의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아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 엑스포가 성공할 때까지 많은 사랑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은 주목적은 물론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었지만 사실상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출장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유례없는 릴레이 양자 회담을 통한 엑스포 유치 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기네스북 등재 얘기가 나올 만큼 빡빡했던 강행군은 9월 23일 오후 서울공항에 윤 대통령 내외가 도착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됐는데요. 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78차 유엔 총회를 가서 기조연설 등을 하고 지금 서울공항으로 돌아오는 4박 6일간의 강행군, 정말 대단한 강행군이었는데요. 일정이 역시 마무리됐습니다.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 김대기 비서실장이 영접을 나온 모습이고요. 지금 공항에 도착해서 인사를 나누는 지금 모습, 정무수석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참모들이 해외 순방 일정을 좀 느슨하게 잡으면 왜 더 긴박하게 안 했느냐, 이렇게 호통을 친다고까지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2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시간 15분 중 15%가 부산 엑스포 얘기에 집중됐다고 하는데 그 한 대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2030년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의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아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엑스포란 표현만 14번을 언급을 했다는데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연설문 내용 전체에서 15% 이상을 지금 엑스포에 지금 이 활약을 하신 거 보면 뭐 요새 젊은이들 쓰는 말로 엑스포에 진짜로 진심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엑스포라든가 이런 외교, 그다음에 정상들을 만난 회담이 사실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가는 기조가 완전히 녹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께서 바라는 우리나라의 위상은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 전 세계의 어떤 중추 국가로서 나가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엑스포가 서막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로 지금 많이들 지금 가고 계셔서 아까 뭐 기록적인 지금 만남들을 하는데 나를 회담 기계로 알아라. 잡아라. 근데 이게 좋은 게요. 유엔의 본부하고 우리나라 유엔 대사관 본부하고요. 딱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335 이스트가 우리고요. 405 이스트가 유엔거든요. 정말 3분 거리라는 게 짧은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45번가에 붙어 있는데 거기다가 2개를 만들어 놓고 계속 회담 기계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40분 넘는 정상들을 이번에 만나고 오시면서 연설에서도 엑스포를 굉장히 강조를 하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정확히는 41개국으로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간 동안에 진행한 양자 릴레이 회담 말씀드린 대로 무려 41회였습니다. 당초에 최소 30개 이상, 많게는 50개국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목표 대비 달성률을 보면 약 한 150%쯤 달성한 셈이다. 이렇게도 분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주요 장면 모아봤습니다. 네. 지금 9월 20일 현지 시간 유엔에서 있었던 한 스위스 정상회담. 다시 보지만 이게 첫 번째, 수교 이후 첫 번째 양자회담이었어요. 그래서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 그리고 포르텐 아르상쥐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도 역시 같은 장소에서 국기가 바뀌고 주제는 계속 같았습니다. 지금 손을 맞잡고 있는 악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 정상의 모습이었고 또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탄 대통령과의 한 키르기스탄 정상회담의 모습 정말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만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좀 뽑아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이어서 모하메드 울드 가주안이 모리타니아 대통령과의 만남. 모리타니아 얼마 전에 영화로 소개됐었는데 우리나라와는 정말 먼 나라였는데 이렇게 또 한번 보게 됐고 모리타니아 국기도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공부한 분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무려 41개 나라와 만났습니다. 나라 크기, 인구, 경제력에 관계없이 모두 국제박람회기구 불어로 BIE라고 하는데 이 회원국들입니다. 오는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실시될 세계 엑스포 유치도시 결정을 위한 투표에 하나같이 다 유권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올림픽 유치할 때 IOC 위원들을 한 명 한 명 공략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이번에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의 정상들을 한 명 한 명 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이번에 아주 열일을 했는데 이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뉴욕에 이제 도착을 했거든요. 그때 바로 7시간에 걸쳐서 9개국 나라의 정상들하고 연쇄적으로 회담을 했습니다. 네, 일단 지역별로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만 한번 언급하면 산마리노, 체코, 덴마크,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모나코, 스위스, 헝가리, 그리스, 북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숨가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바로 7시간에 걸쳐서 뭐 스리랑카, 산마리노, 부룬디, 체코 등등등 9개 나라에 이제 회담을 했고 연이어서 4박 6일에 걸쳐서 총 41개국 정상들하고 회담을 했는데 그중에는 예를 들어서 산마리노 여기가 인구가 3만 3천 명 정도 되는 나라거든요. 유럽의 아주 소국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 정상들하고도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에도 참 들어보기 어려운 나라예요.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키츠 네비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세인트 루시아, 벨리즈, 아이티는 좀 지진 때문에 태풍 때문에 좀 나온 나라잖아요. 그리고 드라마로 유명해진 수리남, 콜롬비아는 축구 때문에 좀 알고 에콰도르도 그렇죠. 파라과이 참 많습니다. 자,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또 중동으로 가서는 이스라엘, 이라크 좀 아는 나라들이지만 아프리카에 또 많았어요. 부룬디, 가나는 뭐 초콜릿 때문에 알고 코트디부아르, 레소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아까 그림으로 봤습니다. 모리타니아
영화로나 들어봤던 나라였죠. 에스와티니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시에라리온 그 노예 무역으로 유명한 그렇죠. 그런 나라죠. 기니 비사우. 자, 인문지리에서나 들어보던 나라들이에요. 예, 평론가님. 세계 크고 작은 나라들의 정상들을 잇따라 저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4박 6일에 걸쳐서 총 41개국 정상하고 양자회담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만난 그 정상의 국가들이 89개국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이 총 181개국이기 때문에 네. 전체 회원국의 절반 정도 나라의 정상들을 올해 들어서, 올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태까지 올해 들어서만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고, 이렇게 많은 나라의 정상들하고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하면 이거는 뭐 엑스포 유치도 유치지만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더 올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89개국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난 나라들의 숫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BI의 특성상 조그만 나라든 미국이든 무조건 1국 1표거든요. 그래서 다들 좀 중요하신 부분들이 됐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과반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여튼 지금 많이들 만나시는 부분들이 정확히 있어서 49점 소수점이니까 반입니다. 반. 예, 반을 이제 만나시고 오면서,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안 나섰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지에서 모든 거를 끌고 나가시는 선두에 서서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만나는 정상들의 지금 느낌은 어떨까요? 이거는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지금 초청이고, 부산은 모든 것이 준비됐다는 것을 확고하게 얘기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고수의 지금 외교적인 전략을 피고 있는데, 참 결과가 꼭 좋아지기를 바라고요. 현재 보니까 거의 이제 박빙까지 왔다는 그런 네. 얘기들은 지금 뭐 들리고 있습니다. 표 분석은 조금 이따 한번 해볼 네. 텐데, 빈살만은 뭐 돈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우디 오일머니 하는데 사실 네. 정상들도 이게 뭐 경제적 지원 받는 거는 좀 그렇죠. 뒤에서 받는 거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만나고 하는 거는 빈살만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니까. 그리고요, 사우디가 주는 이런 원조들은요 다 차관이에요. 우리나라는 ODA를 통해서 딱 너네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기술까지 준다 이거거든요. 지원하는 양상이 지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나 돈을 주는데도 다 이자 받고 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우디가 변화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세계의 대전환을 얘기했지만, 진정한 대전환은 마음과 정성과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다 주겠다는 이러한 모습이 훨씬 더 나아 보이고요. 빈살만 왕세자 안 돌아다닙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전 세계에 89개국의 정상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이번 UN 세일즈 외교 전에 참모들에게 했다는 말, 참 지금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나를 회담 기계로 생각하라, 이런 말인데 다시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나를 회담 기계라 생각하고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의치 말고 양자 정상회담을 일정을 잡아라. 자, 이게 아주 독특한 발언이어서 그렇죠. 세계 유수 언론들도 좀 주목을 하고 보도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뭐 외교의 어떤 전술 전략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윤 대통령의 국정과 외교 기조가 완전히 함축돼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계의 중추국가라서 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뭐 다른 나라를 대하고 같이 크자.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한 세계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우리 같이 나누자. 이 모습은 굉장히 진전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UN 기간에만 41개 나라였지만 실제로 전후하면 60개국에 이른다는 발표가 대통령실로부터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9월 22일 뉴욕으로 떠나기 직전까지도 4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하고 나갔습니다. 자, 그 대단한 또 일정 중에 또 양자회담을 하고 나갔어요. 예, 그 출국 직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그래도 양자회담을 연쇄적으로 또 한 거예요. 출국 직전에 모하메드 시아 알 수단이 이라크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알렉산드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하고 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태평양 도서국의 정상들하고 또 여러 가지 회담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이 국제 박람회도 그렇지만 UN 같은 국제기구에서 결국 각 나라들이 한 나라에 한 표씩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 나라하고 이렇게 우위를 다져 놓으면 나중에 다른 안건에서도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국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에 파리 현지에서 벌어진 프레젠테이션에서 깜짝 연사로 직접 나서기도 했었죠. 그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The World Expo 2030 Busan will do the same. Bring the whole world together and shape a better future for all of us. Thank you so much. Navigate toward a better future. See you in Busan in 2030. Thank you. The expos played a crucial role in facilitating trade. They also helped 네, 윤 대통령의 미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의 연설 이후에 윤 대통령의 영어 실력을 다시 한번 그 힘을 발휘한 그런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싸이 씨에 이어서 나왔죠. 자, 윤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양자 정상회담 140번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많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이 회담들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아유, 뭐 정상들은 89개국의 정상들하고 지금 만나셨고요. 특히 아세안의 G20 갔을 때 20개의 이제 정상들하고 지금 뭐 만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G20 정상이 끝났을 때 99번째의 양자회담을 지금 하셨고요. 네. 유엔 총회에서 거기에 41개의 또 양자회담이 지금 이뤄지면서 진짜로 전체 140개를 넘나드는 그런 양자회담이 갔는데요. 이러면은 9월 달에만 60번 이상을 하신 거예요. 와, 이거는 한 달에 60번이니까 예, 뭐 그렇군요. 산술적으로는 하루 2번씩입니다. 두 번이죠. 이게요, 사실 상대의 시간까지도 고려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강행군을 했고 한국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서 굉장한 지금 뭐 정상회담 차원에서는 대역사를 다시 한번 쓰셨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대체 현재의 그 투표 판세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아시다시피 이 세 개의 도시, 부산,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의 로마가 지금 가축을 하고 유력합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1차 투표에서 2위권 안에 들면 한 나라가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와 리야드가 지금 각축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판세 솔직히 말하면 박빙 좀 열세다 이런 얘기 나와요. 네, 박빙 열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산이 사우디의 리야드를 추격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근데 지금 부산 대 리야드가 한 80대 87 야. 이 정도로 리야드가 약간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리야드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가 중동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 표가 리야드한테 다 몰려 있고,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친중국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지금 리야드를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다 지금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일일이 정상을 만나면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 일본 정부가 부산 지지를 표명했고, 그게 이제 일본의 한 언론이 보도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기시다가 지금- 그런 말을 윤 대통령에게 했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졌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설사 우리가 마지막에 리야드를 역전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그러면 부산 리야드 결선 투표하면 로마에 있었던 표들이,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지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우디보다는. 서유럽 표들이 이제 로마를 지지했다가 예. 만약에 로마가 탈락하면 예.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리야드냐 서울이냐를 놓고, 예. 아니, 부산인가를 예. 놓고 고민을 좀 할 거다. 네, 그렇게 지금 기대를, 즉 부산을 지지해 줄 거라고 기대를 우리나라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우리 총리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만나가지고 부산 이번에 세계박람회 부산 지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을 지지한다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이런 발언에도 우리 정부는 신락 같은 기대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국제 정치라는 게 항상 유동적이니까 예. 원래 중국과 사우디가 밀착해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니까 중국 마음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어떤 틈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하고 러시아가 밀착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반도체 굴기라든가 IT 쪽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다른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한국에서 약간의 돌파구가 있지 않느냐. 또 우리나라 반도체를 자기네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물론 근데 사우디도 중요한 나라 중국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마지막에 중국이 한국을 조금 더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라고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몇 달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BIE 실사단들이 지난 4월에 방한을 했었죠. 그때 실사단이 부산에 갔었는데 역에 나오자마자 깜짝 놀랄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아이돌급 환대가 있었죠. 그때의 부산역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의 안내로 BI 현지 실사단이 부산 시민 환영식을 하기 위해서 4월 4일 지금 이제 부산역에 내려서 사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아, 부산이라는 데 처음 와본 사람들도 있고 지금 화동 어린이들로부터 자, 이제 부산역 밖으로 나갔는데 저 앞에 지금 깃발 들고 난리 났습니다. 네, 저 모습이 아주 대단했죠. 네, 그때 이제 박수를 같이 치면서 화답을 했었고요. 네. 저게 이제 위에서 좀 더 찍어로 보면 대단했다 그래요. 한 5천 명이 넘게 부산역 광장 앞 가보신 분들 알지만 5천 명이 아주 소리 지르고 꽉 채웠다고 합니다. 저 심사단이 갔다 온 이후에 저게 결과를 나누는데 한국이 제일 실사에서는 점수가 높았다는 후문들도 지금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시민들의 열정이 우리를 지금 80대 87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지금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당시의 BIE 실사단. 한국과 부산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마치 팝스타가, K-팝 스타가 된 것 같다. 어메이징을 연발했었는데 네. 그런 반응은 어디 무슨 콘서트장에서나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 실사단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부산역에 딱 도착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 순간 밖에 이제 거대한 현수막이 웰컴 부산 이즈 레디 막 이런 식으로 써 있고 어느 정도의 뭐 환영단은 예상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이 5천여 명 정도나 모여서 열렬한 이제 환영을 하니까 깜짝 놀랐다고 하고 마을이 5천 명이지 도심이 5천 명 모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 부산역 광장이 저희가 뭐 엄청난 거대한 광장도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득 찼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학생들도 있고 뭐 어른도 있고 초등학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열광적인 뭐 노래를 부르면서 춤도 추고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스위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한국과 부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마치 팝스타가 된 것 같다. 이렇게 흥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5개월 전의 모습인데 그 열기는 여전합니다. 정부는 9월 말에 투표가 있게 되는 프랑스 파리의 민관합동 TF, 태스크포스죠. 이걸 꾸려서 석 달간 집중 지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장성민 기획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도 양자회담에 꼬박꼬박 장성민 기획관 배석을 했었는데 여기에 포함된다죠? 네, 그렇죠. 다 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막판 뒤집기에 이제 가세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프랑스 파리에 나와 있는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부산을 선택했습니다. 아, 이미? 예, 그런 지금 프랭카드가 지금 네. 걸리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80대 87면 이거는 박빙 중에 박빙이고요. 사실 사우디에서 얘기하는 것들은요, 구두로 한 것까지 포함이 돼 있다 그러고요. 우리는 확인과 확인을 걸친 80표고요. 네. 그래서 진짜로 끝까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안 게임, 올림픽, 그다음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K-팝이 있었습니까? K-컬처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이런 걸로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뒤집기가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의 한 매체가 기시다 일본 총리가 부산 유치를 지지한다는 뜻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교도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부산에 일본은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보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인데 기시다 총리가 G20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을 만나서
부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한 표가 아쉬운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소중한 지금 이야기가 들려온 것인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또 국제적으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나라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막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이 또 연사적으로 그런 지지에 나설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부산과 리야드가 아주 그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어떤 격전 중에서 아주 그 큰 우군이 옆에 등장한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유일한 그 유력 통신이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지금을 한 거 보면 참 격세지감 느낍니다. 국제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해서 부산 엑스포 지원을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죠? 네, 지금 뭐 질 바이든 여사가 뭐 코로나를 좀 걸리셨는데 그거를 이제 회복을 하시고 이제 각국에 있는 정상들뿐만 아니라 외교 사절들을 불러서 하고 있는데요. 쿠퍼 휴이 스미소니안 디자인 박물관 2층에서 또 김건희 여사가 잘 알고 있는 섬유, 직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박람회하는데 지금 거기에 갔는데 진짜 환대를 해주신 거예요. 네. 거기에 다른 나라 정상들 부인들도 분명히 참석을 했을 걸로 보이지고요. 이런 것들은 진짜 팬아웃 때는 이 전체 우리 열기를 퍼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지금 만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굉장히 감성적으로 그리고 이 영부인께서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지금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한가위인 뉴욕, 뭐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 행사장에도 직접 찾아갔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한 건데요.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자, 23년 올해 지금 9월 19일에 뉴욕의 모습인데 김건희 여사가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한가위인 뉴욕 행사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행사에 참석한 또 주최자들과 지금 악수하고 있는 김 여사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가위인 뉴욕, 뉴욕의 한가위 행사. 자, 부산 포차 영어로도 써놨네요. 그 포차를 지금 직접 방문해서 그 관계자들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발까지도 보면 감성이 정말 포차 감성이에요. 자, 지금 직접 시식을 하고 있습니다. 떡볶이, 뭐 여기 포차 음식들이 있었다고 해요. 뉴욕에서 맛보는 떡볶이 어땠을까? 네, 상당히 뭐 인상 깊고 맛있었을 것 같은데요. 한때 부산만 남겨놓고 침략자들에게 모든 국토를 유린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자유수호 의지와 유엔군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산업, 석유화학 산업, 조선 산업,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원전 산업, 디지털 산업을 이뤄냈습니다. 네, 6.25의 전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뤄낸 성과들을 김 여사가 하나하나 지금 세계 수준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산업들을 쭉 열거했어요. 뭐 2차 전지 산업도 나오고 뭐 디지털 산업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 여사는 이 행사장에서 외신 그 기자들, 해외 기자들과 함께 갈비쌈, 떡볶이, 파전 등을 나눠 먹으면서 이 부산 엑스포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인데 부산이 거기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했던 지역이잖아요. 네. 거기가 오늘날 같이 발전을 했으니까 한국의 발전을 상징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진짜 어느 부산의 한 그 모습 같아요. 저게 뉴욕 행사장인데. 네, 그러면서 한가위 뉴욕 행사를 하면서 부산의 그 포차를 마치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렇게 이제 꾸몄다는 거예요. 또 저 부산 포차가 서양인들한테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인상 깊어하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우리나라 부산국제영화제가 왜 이렇게 성공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양의 평론가들이나 영화인들이 왔을 때
부산의 포차의 그 풍경이 매료됐다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딱 그런 풍경을 이번에 뉴욕에 꾸민 것 같고, 그러면서 요즘에 K푸드가 서양에 뜨고 있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K푸드인 뭐 갈비쌈, 떡볶이, 파전 이런 것들을 같이 먹은 거죠. 네. 그러면서 부산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부산은 한국 경제의 탯줄이었고 우리 경제 어머니와 같다, 이런 걸 설명하면서 결국 또 부산 엑스포를 홍보한 겁니다. 네. 저번 때는 밀다운이라는 그 뭐 커피숍을 만들어 놓고 외신 기자들한테 그랬죠. 한국 커피를 나눠준 적이 그게 뭐 1년 되는 그런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김 여사의 그 부산 엑스포 유치하면 생각나는 게 부산 is ready라고 쓴 키링, 뭐 우리말로 열쇠고리라고 하죠. 직접 제작을 했다고 하고, 이런 열쇠고리를 또 일일이 나눠주면서 홍보전을 한다고요? 아, 이거는 뭐 부산 이제 아까 뭐 계속 김 여사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모든 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갖고 오면 세계 대전환을 위한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는 도시, 부산이 엑스포의 적임지다. 이런 뭐 메시지들을 지금 계속 남기고 있고요. 뭐 지금 가장 저는 뭐 요번에 재밌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가나 대통령을 만날 때 네네. 우리나라 가나 초콜릿으로 부산 has everything. 부산은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초콜릿으로 만든 그런 이 다가도 대접을 했다는 걸 봐서 굉장히 지금 광범위하게 한국의 이미지를 잘 살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최영호 원장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프랑스의 한 매체에도 보도가 됐어요. 지난 6월 23일이었죠. 김 여사가 프랑스 현지에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믹스 커피, 우리 뭐 봉지 커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직접 이렇게 따라서 나눠주면서 행보를 했는데, 이 세일즈 행보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프랑스 현지 매체는 조용한 임무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광복동 다방인 밀다원을 굉장히 거기서 재현을 하면서 나와서 예술가들이 여기서 모였다. 그만큼 부산은 심오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탯줄이 된 모든 것을 가진 도시고, 이 엑스포를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인 부산,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부산이요, 전 세계에서 환적항으로는 2등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유라시아가 태평양으로 나오는 거기에 바로 있는 게 부산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화적인 그리고 지정학적인 얘기들을 지금 많이 나누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계속해서 부산 유치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한창이고 우리 금밭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한 총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도 요청을 했는데, 시 주석이 앞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부산 지지를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는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만남은 의전부터가 화제였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따른 영내 긴장 고조는 물론 세계 경제 불확실성,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함께 직면하고 있습니다. 中国和韩国是搬不走的近邻，应该也是分不开的合作伙伴。 네, 시 주석과 한 총리의 이른바 양자회담은 22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대화 분위기나 내용은 전례 없이 좋았다고 하고요. 자리 배치에 눈길이 끌렸어요. 보통 시 주석은 옛날 조공국 황제처럼 가운데 떡 앉고 좌우로 이렇게 늘려서 앉았는데, 이번에는 마주 앉아 대화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국과 한국은 이사할 수 없는, 자, 저게 아주 뗄 수 없는 파트너다. 이사 못 간다 얘기예요. 나라가 거기 있으니까. 한국과 함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한 총리는 최근 윤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가 회담을 한 데 이은 면담이어서 뜻깊게 생각한다.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가길 기원한다. 이렇게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양쪽으로 늘어앉아서 만났던 그렇죠. 의전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동급으로 봤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 동반자로서의 그런 역할과 그다음에 위치를 지금 확정해 주는 거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가 지금 뭐 굉장히 친해지는 과정들을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과 한국은 진짜 뗄라 뗄 수 없는 이유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신다는 얘기를 한번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시 주석이 온다 안 온다 말이 많았는데 좀 방한 얘기도 당연히 한덕수 총리가 꺼냈고 또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다. 물론 네. 립섭일 수는 있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그렇죠. 그냥 해본 얘기는 아닐 거라고 해요. 근데 뭐 시진핑 주석이 저 정도로 검토하겠다 한다는 거는 분명히 이 뜻은 갖고 있고 시기적으로 언제가 돼야 되는지가 분명히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한, 중, 일 3자 회담이 먼저 열려야 되는 부분들. 이제 요새는 한일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면 한 중을 좀 앞에 근데 당겨 주셔야 예우를 되는 하니까 한중일이다. 예. 네, 그래서 이제 3자 회의가 일어나고 이 전체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관계들이 가는데 한덕수 총리가 폐막식에도 또 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서 답을 꼭 받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3위는 확실시 되지만 네. 2위도 좀 가보자고 하고 있는데 가야죠. 2위를 하고 가면 더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한덕수 총리는 시진핑 주석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 주석이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 사실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를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우디 리야드를 전폭 지지한다고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 주석이 우리나라 한덕수 총리한테 부산 엑스포 지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부산을 지지한다고 확정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중국이 사우디 측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사우디가 그 아주 혈맹 관계였었는데 최근에 그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서 중국이 그 틈을 지금 파고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사우디에 좀 등을 돌리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중국이 봤을 때 한국한테도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게 이번에 한덕수 총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좀 이렇게 부산 엑스포도 더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우리 정부는 신락 같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나선 건 한 총리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동훈 법무장관도 엑스포 유치를 위해 출국을 했었고 강요들 다른 네. 뭐 원장관도 있고요. 원희룡 장관도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어요.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은 지금 몰타하고 안도라 이제 출장을 가시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피버 스테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나가서 엑스포라는 모임의 장을 만드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들을 지금 해주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와 장관들만 뛰는 게 아닙니다. 민간 기업들 역시 엑스포 유치에 힘을 지금 다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들도 나서고 대기업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함께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민간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기업들. 먼저 삼성,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주요 경영진 출장을 할 때 엑스포 지지 요청을 하고 있고 부산 엑스포 알리기 위해 글로벌 인맥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SK는 최고 경영자 회의를 파리에서 열고 부산 엑스포 지지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 이례적인 일입니다. LG그룹 타임스퀘어 뉴욕에 있죠. 대형 전광판에 홍보 영상을 매일 680회. 이거 돈 엄청 듭니다. 현대그룹 아트카라고 불리는 거 20대 있죠. 부산 엑스포 홍보를 위해 적극 나선다. 이 전기차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때부터 꾸준하게 이걸 지금 운행하면서 차로 지금 세계에 이 부산 엑스포를 알리고 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제대회 같은 거 유치할 때 우리 그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또 그 앞장서서 나서는 이러한 전통이 있거든요. 과거에 88 올림픽도 그렇고 또 2002년 월드컵도 그렇고 삼성이나 현대를 비롯해서 기업이 또 전면에 나섰던 그런 선례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삼성, SK, LG, 현대 이런 주요 기업들이 자신들의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일종의 유치 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민관이 합심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곧 추석 연휴입니다. 각 기업 총수들은 추석 연휴 때 집에 있지 않죠.
이번 추석 연휴에도 글로벌 행보를 할 예정인데 이 글로벌 홍보가 이번에는 엑스포 유치 지원에 상당히 그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특히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이 이 유치 해외 홍보에 큰 지금 그 열의를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엑스포 유치라는 게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기업에 있어서는 기업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귀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거 지금 연휴 반납하시고 그리고 지금 유치에 굉장히 연락하는데 사실 이제 4대 총수 정도면은 곳곳에 굉장한 글로벌 네트워킹이 있거든요. 그 네트워킹을 지금 120% 활발하게 쓰면서 유치에 막바지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앞서 그래픽에도 나왔지만 파리에서 최고 경영자 회의를 연다는 거 대단한 거죠. 이거는 기업 그 경영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이거 그 딱 정중앙에서 그리고 지금 사실 BIE 회의 11월 28일 하지만 각국에서 오는 게 아니라 프랑스에 있는 대사 또는 거기에 나 있는 분들이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직접.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홍보가 지금 되고 있는지 우리는 셀 수 없는 그런 좋은 기회를 지금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현대카에서 이 전기차를 잇따라 출시를 했고 이걸 또 제공을 하고 했는데 랩핑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트카로 만들었습니다. 이 20대가 뉴욕 시내를 활보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 저거예요. 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게 전기차인데요. 지금 자동차 업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연기관은 뒤처졌지만 전기차는 앞서 나가자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현대차가 자사의 전기차를 홍보하면서 동시에 부산 엑스포 유치까지 홍보하고 있는 것이죠. 저 자동차가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다보스, 파리, 뉴욕까지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 저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브랜드 가치도 더 올라가고 부산 엑스포도 충분히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LG그룹은 유럽의 주요 도시들의 이 랜드마크라고 하죠. 그런 곳에서 엑스포 유치전을 지금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BIE 회원국 대사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서 이 엑스포 홍보를 위한 광고를 하겠다는 건데 특히 10월 중순부터 다음 달 중순부터 런던 명물 2층 버스를 랩핑한다는데 이것도 광고비가 꽤 들죠? 어마무시한 이제 돈이 들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샤를르 드골 공항에 지금 그렇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G에서 굉장히 지금 전술 전략적으로 잘하는 게 표심을 딱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도시 런던, 벨기에, 브뤼셀 이런 데가 지금 대사들이 가장 많이 몰려 사는 데거든요. 그래서 네. 표심을 조준해서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 거기서의 지금 홍보 활동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CJ E&M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엔터테인먼트 그룹인데 CJ E&M도 유치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돌 케플러가 출연하는 두 번째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유치전에 어떻게 도움을 주려는 겁니까? 이번에 유치 활동에 K 콘텐츠를 전면에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포스터라든가 이미지를 보면 다 K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우디 리야드나 이탈리아 로마에는 없는 우리만의 경쟁력인 거잖아요. 네. 그 경쟁력의 핵심인 회사 중에 하나가 CJ E&M이니까. 아, 지금 저게 뮤직비디오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CJ E&M이 좀 보유하고 있는 한류 그룹 케플러가 있거든요. 네네. 그 케플러의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이번에 홍보 영상을 공개를 한 것이고 그 밖에도 CJ E&M에서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신비 아파트라든가 이런 IP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지금 홍보 영상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댄스크루 위덴보이즈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CJ E&M이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열린 행사를 통해서도 지금 엑스포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 물론 돈 때문입니다. 돈이 다는 아니겠지만 국경 못지않게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이에요. 개최지 결정까지는 앞으로 딱 65일 남았는데 자, 이 경제 효과 어떤 게 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61조입니다. 그럼 61조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20조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취업 효과도 있습니다. 50만 정도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으면서 자, 손님들이 많이 오시겠죠. 지금 예상은 200여
국가에서 5,050만 명의 방문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거기서 또 5,050만 명이 와서 우리나라에 뿌릴 그런 여행 수지. 이거는 뭐 진짜로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중추국가로 나가는 그런 아주 무한한 그런 기회가 지금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많은 그 스포츠 유치전, 올림픽 유치전을 지켜보신 전문가로서 예. 11월 28일 투표에서는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예. 현재 판세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분위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국가들 표를 확실하게 결속하고 있고 또 중국이 거기를 아직까지는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뒤집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민관이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막판에 서유럽 표가 우리한테 넘어와 준다면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결과도 보답을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온 국민이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엔 이슈가 오늘 준비한 특집 부산 엑스포 유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